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사회복지 학개론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 강의인데요. 1강 강의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회복지 학개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교재에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상권과 하권에서 상권의 내용은 사회복지 정책 파트와 사회복지 법제 파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영역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상권에 배치를 했고요. 특히 앞에 있는 사회복지 정책론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사회복지 학개론은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20문제 중에서 8문제에서 10문제까지가 바로 정책 파트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편에 있는 사회복지 법제 파트가 있죠. 사회복지 법제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법제 파트가 아마 가장 많은 강의의 분량을 차지할 건데 시험 문제는 3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권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 파트가 있죠. 여기 안에는 지역사회복지까지 같이 들어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실천론, 기술론 이 파트가 또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정책과 법제와 실천 파트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지역사회복지론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사회복지행정론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조사방법론도 한 문제고요. 인행사 같은 경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같은 경우는 안 나오든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해당되는 것들은 앞에 있는 실천 파트가 더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뒤에서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역별로 이 교재의 목차에 있는 영역별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세 파트가 중요하구나라고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법제, 실천. 이 실천은 기술론까지 들어갑니다. 실천 모델이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 가장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회복지 학개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학문입니다. 여러 가지 파트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영역이 사회복지 학개론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사 자격증을 학점운행제로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보호직을 준비하고 국가적인 보호직을 준비하고 사회복지 학개론을 선택한 비전공자들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이론 강의를 이 동영상 이론 강의를 3번 이상 들으세요. 3번 이상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 한번, 문제풀이 한번 정말 위험한 거고요. 비전공자이든지 학점운행제로 이 사회복지사를 따셨다면은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기본 이론을 3번 이상 들어야 나중에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전공자들은 2번 정도는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2번 정도는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이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은 2012년 9월 22일 시험은 어렵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어렵게 나왔는데 그 이례적으로 어렵게 나온 것을 딱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학개론의 기출문제 9월 22일 기출문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생소한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새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본 그대로 가되 새로운 것이 출제가 되었다? 그럼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 부분은 기출문제와 해설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동영상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 좀 더 필요한 추록 부분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록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그 추록 내용과 이 교재 내용을 같이 덧붙여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가 나중에 개정이 좀 되더라도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한 추록을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인쇄를 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수업을 하는 그 형태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특별히 판서 수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하는 학습 방법은 첫 번째, 판서된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같이 판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판서를 하지 마시고요. 별도의 노트를 하나 구입하셔서 두꺼운 노트를 구입하셔서 판서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을 하실 때 본 교재를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하실 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때는 좀 스피드를 빨리 하면서 여러분들이 썼던 서브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판서된 내용을 썼던 거, 그것을 보시면서 이해 위주로 두 번째를 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고 쓰는 데 집중하십시오. 라이팅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 번까지 들으신 분, 비전공자나 학점운영제로 받으신 분들은 세 번째 들을 때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해 위주로 하시면 되죠. 그럴 때는 좀 스피드를 빨리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개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나왔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에 나올 사회복지학개론에 제가 예상은 2012년보다는 쉽게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올 것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론 파트로 들어갑니다. 제1강 강의는 챕터 1에 있는 제1절만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입니다. 역사 파트는 2절에 들어있죠. 영국 역사가 상당히 긴데 1절에서 또 2절의 중간까지 가면 좀 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1절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1강 강의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강의는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OT와 사회복지 정책론의 제1절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회복지라는 단어하고 policy라고 하는 정책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하면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있는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시적 영역이라고 하죠. 정책이나 제도는 거시적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욕구를 충족해주는 미시적인 영역은 실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천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회복지 실천이 되는 거고요. 임상이 되겠죠.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사회복지라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하는데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정책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적인 연대 또는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죠.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때 어떤 지문이 틀리게, 어떤 부분이 틀리게 나오느냐, 거기에 좀 착안하셔야 되는데, 출제자라면 여기를 바꾼단 말이에요.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와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 사회복지 정책을 행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적, 즉 객체가 있겠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사회복지에 대한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는데 정책이든 아니면 사회복지 실천이든 주체는 존재합니다. 이 주체가 바로 첫 번째 공공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공공은 우리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또는 그 다음에 공단 이런 것들이 공법인이잖아요. 그게 공공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은 무엇입니까?
예, 사회복지법인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 즉 비영리